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방선장 하면은 여러 가지가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습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도시재생연구원에서 터널을 우리 목표가 일반 터널을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터널. 그러다 보니 해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라는 섬 전체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중에 이번에 송재호 의원님 빼고 이 의원님 기타 의원님들은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주도 주민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터널 형성이 되면 제주도를 위해서 읽는 것과 읽는 것과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읽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사님께서는 여전히 터널을 반대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감사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라고 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실은 저희 제2공항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은 제2공항 추진은 제주도민들이 한 90%가 그 당시에 요구했던 공항 인프라 확충, 그게 신공항이든 제2공항이든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처음 해저 터널이 쟁점이 됐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해저 터널에 관한 논의를 한 6년 전에 좀 시기상조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반대 표현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물류의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숙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물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물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저 터널이든 고속도로 연결 고속회리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시발지로서 제주의 역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해저 터널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주장했던 게 국도 1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제아르지 수출협회 이사장님은 엄백균이라고 합니다.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주도가 경제 규모, 그다음에 인구의 확대 등에서 폐규모의 그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제주도에서 자원순환 관점에서 이 생활 자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제주도에서 경험했을 때 항구에서 입항, 육지에서 항구 물동량이 제주도로 들어오는 물동량 많은 반면에 제주도에서 다시 그 컨테이너가 육지로 돌아가는 것이 빈 컨테이너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잘 규격화해서 좀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해서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참 불편한 지실인데 말입니다. 컨테이너 규격화가 상당히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전용 선석이 없습니다. 컨테이너도 지금 20피트를 규격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전부 8피트, 10피트 중심입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부르죠. 그 용기인데 실제로 컨테이너로 저희들이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류항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없기 때문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전용 컨테이너에 옮겨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 컨테이너가 있는 부산항이나 다른 항으로 가서 옮겨 실어서 가다 보니까 물류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차는데 나가는 물동량이 없는, 이것은 이제 사실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공항 이슈가 제주도에 있지만 저 생각은 신항만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천만 명, 왕복 4천만 명이 한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2천만 명 이상 오면 그분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하는 게 크다. 그래서 인계치를 4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주공항으로 저희들이 한 3,650만 명까지 한 3,700만 명까지도 받았었는데, 공항 이슈가 있습니다만 항만 인프라가 빨리 좀 갖춰지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문제, 그리고 하수 슬러지 문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제대로 처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슬러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0톤 정도가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육지로 나와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막히는 실정이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한 프로젝트 중에 환경 관련 사업은 없었는데, 이번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 관련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용역도 하고 있고, 생활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플라즈마 처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인데, 혹시 그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네. 문재인 기사님 오늘 좋은 발표 해주시고, 평소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주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또 가장 사랑스러운 자연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어서의 모든 개발 사업,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도시 개발 사업이 단순히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주의 환경의 장점, 특징을 살리는 효과를 모든 사업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자연 조건이 더 좋아지는 이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좀 추상적이 되기보다는 그런 원칙이 모든 개발 사업에 관통을 하는 것이 좀 역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 혹은 개발과 자연의 동반성장, 이것을 JGC가 좀 앞장서 주셔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좀 뚱뚱한 질문입니다. 조금 오늘 발표를 벗어나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선을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뭐라고 공약을 제시를 했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1만 원씩의 말하자면 입도료를 받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공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걸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금 제주도로서는 가급적 방문한 비용을 싸게 해서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 방향과는 틀리고 하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후보가, 어떤 후보가 공개적으로 공약을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JBC에서 어떻게 보시고 했는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지난 5년 전에는 입도세라고 표현했었는데 환경보전 기여금 명목으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있지만 제주도민들은 통계에 의하면 8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80%, 78%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 특화세 형태로 강원도인 경우도 그렇게 만들고 지역 특화세 입도세 환경보전 기여금 명분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지역 특화세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반대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아까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말입니다. 저희 기관이 2002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시작돼서 2002년도에 유엔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할 시점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문명이 막 떠오르는 시대, 피크에 다다르는 시대 때 저희들이 만들어졌고 투자 유치, 단지 개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2015년도에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로 이제 유엔에서 변경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자연과 공존, 동물과 공존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공존이 필수인 사회가 왔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내부 토론을 많이 해서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홍가포리 모델이 아니라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사업들, 생태 환경의 가치, 제주 4.3이 안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생태 환경 평화 인권만 있고 번영은 없으면 안 되니까 번영, 여기서 제주형 제조업, 제주형 4차 산업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들을 JDC가 하자라고 해서 환경사업에 관한 환경사업처도 따로 만들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산업문명 시대에서 생태문명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 선도,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도시가 제주도가 돼야 되고 그 마중물 역할을 JDC가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총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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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저쪽 제일 끝에,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주 3대 핵심 산업이 관광하고 교육하고 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주도처럼 우리 국내 가만들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국내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제주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좀 말씀이 좀 적었는데 예컨대 관광 같으면은 제주문화유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있고 그래서 예컨대 제주의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으니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제회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천의 송도에는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아마 제주도는 없는 걸로 알겠거든요. 이거를 유치하면 예컨대 제2공항이든 제주 제2공항이든 아니면 항만이든 이런 것이 그런 핵심 산업이 유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따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의료 경우는 의료도 아마 저는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도망이 여전히 제주도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주도 같은 의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이것저것 정확한이 아니라 제주 맑은 공기와 그 다음에 근데 바다와 산 이걸 보면
근데 안과나 호흡기내과 이런 것만 해도 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문대리 사장님이 좀 특화시켜서 이렇게 저희들 장점을 살려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는 발행만큼은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회의 산업과 관련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참 올라오다가 저희가 그 ICC 컨벤션 센터가 있고 1년에 비어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돌아가다가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칫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제주도 차원에서 부지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 대학존도 따로 남겨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대학 유치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주도 차원에서 정한 제주형 4차 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환경과 미래교통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걸 그 제주형 4차 산업으로 선정을 했고 키워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키워나갈 인재들이 여기 서울서 공부하고 제주도 내려와서 그런 활동을 할 일이 없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창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을 유치, 외국 대학이든 국내 대학이든 유치를 하려고 있고, 저희 영어교육도시 내에 또 실은 카이스트하고 얘기 중에 있다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 아까 예. 스코플 교육용 사업의 조그만 일을 맡고 있는 김공현입니다. 제가 그 제주도 90년대부터 또 관심 있게 보아왔습니다. 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문의사님, 지금 내국인과 외국인의 내방객 수가 어느 정도 계시는지,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450만까지 왔었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올해는 한 6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갔을 때, 네. 그 제주도 도민들이 아주 쉽게 정말 하찮게 하는 얘기를 제가 기성마저 들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은 대한민국 본토에서 들어간다고 육지사람이라고 평하거든요. 육지사람들 바보야. 제주도 와서 다 나가시만 쓰고 가. 그런 말을 제가 스스럼없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제주도 도민들은 모든 관광객 무료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좀 차이가 나죠? 지금은 아마 50% 정도? 네. 그때는 다 공짜로 하면서도 육지 사람들을 호구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때 우리 내국인들이 제주도를 많이 외면했었죠? 한때. 많이 외면했었습니다. 그걸 피부를 느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제주도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지금은 글로벌화돼가지고 좋은 점은 있겠지만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자연 교육만 많이 훼손됐죠, 그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 생각에는 제주도 도민 자체가 생활 식구도를 조금 바꾸면은 더 제주도 우리 동방성장과 같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친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가지 요금의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체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만간 한번 와보십시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특히 나도 놀랬던 거는, 워낙 도의회 입장도 하시고, 또 도에 대한 내용들 아주 굉장히 소상하게 전하셔서, 네. 오늘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막힘없이 답하시는 게 너무 인상 깊어서, 네. 오늘 좀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로 있는 주영석이고요. 네. 또 사실 제가 마지막 중소기업 청장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창업 쪽의 문제라든가 또 혁신에 대한 문제들을 이 제도가 제도식으로 잘 아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같은 걸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도시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금 제도 정도면 하나 내지는 여러 개의 스마트시티가 이제 화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그린 스마트시티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나라들의 프로젝트를 자기 나라 자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결국은 제도의 미래가 뭐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고를 제도민과 함께 만드는 그 가치에 대한 공유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 그걸 위한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더 이 JBC가 좀 중심이 되고 또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하는 문제를 던져주세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좀 제도 와서 한번 하면 이런 지원을 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한국에다가만 제시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제안을 해서 문제를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아까 얘기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구하시면 그게 자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하나의 좋은 테마가 나오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온 거가 그 나라에 적용되면서 하나의 제도식의 혁신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번 좀 JBC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혁신성장센터의 스타트업들을 쭉 보니까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모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하지 못합니다. 그걸 글로벌하게 그렇게 이슈를 만들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이 결국 핵심 해결책일 테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 관련하고 재생에너지 관련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제주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쪽에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기회겠습니다. 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주 혁신 성장 운영센터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대기업들의 기술 탓입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성장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미래 성장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성장 발전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양질의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저희 회사가 절대 정체 총리님도 그렇고, 우리 주영석 총장님도 저희 회사를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대기업과 별 문제인데, 16년째 특허 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 개인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회에서 법도 3개씩이나 통과가 됐고, 그래서 많은 개선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장에는 기술 보호가 절대적인 필요하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 보니까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에서 지금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도 이제 지금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다면은 제주도는 특히 애국의 지금 모비이자입니까? 관광지 모비이자. 네. 저기 예. 그 감염 발생국가의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어떻게 지금 방역 대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 감염 국가에서 들어왔을 때 그게 확산돼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방송에 나가서 방문해놓고 모기 잡는 탁상 행동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안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특히 한반하고 항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서울로 확산되는 그런 감염 효과를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 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중소기업 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의 방어막을 좀 공적 영역에서 해줄 수 없느냐라는 요구들이 있고 또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조업 비율이 그렇게 기술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야 그런 사례들이 쭉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는 완제품으로서 이렇게 승부를 겨는 R&D 자체도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으로서 부품 산업, 그러니까 부속 산업으로서 이제 대기업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에서 저희들이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이걸 어느 정도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게 해줄지는 제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말입니다. 청장님도 같이 좀 고민 좀 한번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JDC는 이제 도청이 아니어서 방역 관련 업무는 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아까 면세점이나 학교, 박물관 관련해서 방역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관광객들을 개방하고 그것을 사전에 그 예방을 위한 대안들, 정책들을 수립해 본 바는 없어가지고 그 답변은 속 시원하게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번 아까 다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드는데요. 사실은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형부가 올해 73살이신데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시진 않았대요. 근데 암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한번 구경하고 걸어가시고 싶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있는 제주도 모습을 드렸어요. 한 달만 살고 걸어가실 수도 있고 뭐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초대 나좀 다시 들여다도 이러더라고요. 왜 용고? 그랬더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제주도가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난 아파서 와서 그런가 제주도가 좋은 걸 모르겠고 또 교통 이런 비행택시를 이용해가지고 한 바퀴 돌기로 했었는데 도중에 두 분이 바쁘시다고 하고 중간에서 내려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기랑 불편해 울면서 다시 택시불러 택시를 타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헬스케어라는 이런 타운이 우리 모든 분들한테는 전달이 됐으면 저 같으면 그쪽으로 오셨을 텐데 저팔딸들이 제주도에 무슨 아프신 분들만 계시는 곳이 있었나 봐요. 거기로 모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불편하니까
3일 만에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를 갔으니 서울을 어가하시면서 다시 되돌아오라고 했을 때 지금 책을 보니까 헬스케어 타운이 있는 거 보고 지금 만약에 정부가 안 오시고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실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헬스케어 타운이 저희들이 시작은 좀 됐는데 사실 내년에 돼야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난임센터 말기암 전문 병원 이게 내년 한 5월 돼야 갖춰지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이용하실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중성자, 중입자, 양성자 치료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요양과 휴양, 치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헬스케어 타운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기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기자님 하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금융산업연구원의 조진혜라고 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JDC 처음 아마 시작할 때쯤에서 연세전만 할 때 그때 간단하게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진행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제주도 안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유치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생을 하고 공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휴무 시설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든지 모태수 처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또 유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데 이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고 또 JDC에서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라든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계해도 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효보시설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역 주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사실 좀 불편한 지침입니다만은 제주도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7개의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전부 이제 설비가 노후화됐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똥물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게 현재 제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교통도 지체 비용이 한 7천억을 넘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천만 얘기도 했지만 지금 한 3,200~300만 명도 버거울 정도의 수용력을 갖고 있다. 그 수용력은 그 인프라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 인프라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사실 하수종말 처리장을 확장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해야만 해양오염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어쩌면 피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실 때 잠깐 얘기했었던 제주도의 환경 인프라를 위해서 혁신적인 대안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리고 제주도의 관행농법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토양 생태계도
상당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지하수도 사실 특정 지역에는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주도의 당분간의 이슈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생태 환경의 회복, 그리고 갈등들이 많았었거든요. 해군기지, 제2공항, 비자림로도 있습니다만, 이 갈등들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회복, 또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했습니다. 기초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이 회복. 아까 도심재생 말씀 주셨는데, 도시도 이제 도심재생도 제대로 사업들을 못하고 있어서 도심재생, 도심이 회복, 그리고 관광산업 중심으로 오면서 무너져 내린 정체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해서 아마 당분간 지금부터 한 3, 4년은 그 회복을 위한 갈등 치유, 예방을 위한 대안, 치유를 위한 대안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 JDC도 그 길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CN이너의 소명 구독자입니다. 먼저 문재인TV의 구독자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이사장님의 활동을 보는데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첫 번째는 근간을 만들기, 선순환되고 자기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두 번째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어제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보는 느낌은 이사장님께는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고자 하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은 외부에서 인재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인재가 제주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약대를 유치한다고 해서 성장하도록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물류가 가능한 용기를 적재할 수 있는 항구로 만든다. 인천공항도 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만들어주고 나니까 다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경우 중 바닷가에 가서 무조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바다는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라면서 제주가 가진 환경을 이용해서 시너지를 낸다면 1차 산업 위주의 제주도가 아니라 굉장히 경쟁이 높아질 거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자신한테 이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마을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결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근간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는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마찰들을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이사장님의 리더십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TV의 무한한 발전에 기원하기 위해서 선물 하나 여기 준비해 주신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쑥스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관통하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제주도민들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2천만, 3천만, 4천만을 바라보는데 이제 안 왔으면 하고, 중국 분들 욕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낙수 효과, 소위 말하는 홍가포로 모델이 그 분수 효과가 아닌 낙수 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들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JDC도 요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선순환 경제 구조를 창출하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쩌면 하늘이 제주도에 준 독점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삼다수가 그렇고, 해양 자원들이 그렇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수익 구조가 지역화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 사업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 하면 그런 불만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주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노르웨이를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고등어 주산지는 마라도 남단에서 수입되는 고등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라도 남단에서 잡혀서 부산 공동어 시장까지 400km를 가서 위판이 되고 전국으로 퍼집니다.
위판액이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3천억 수준이 되고 전국으로 퍼져서 뭐 뽕잎고등어, 자반고등어, 솔잎고등어, 안동 간고등어 이렇게 해서 쭉 시장들이 형성되는데 이게 거의 6천억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등어가 주산지가 마라도 남단입니다. 고등어는 선도가 생명 아닙니까? 400km 이동하지 않습니까? 400km 이동해서 위판해서 소비자까지 가다 보면 이미 프리미엄급을 상실한 고등어들을 여러분들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 남단에서 저희 화순항이나 위미항이나 한림항까지 한 35km만 와서 위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한 그 식단에 도착하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감귤 산업이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보는데 말입니다. 저희게 고등어 산업 또한 거의 이제 잘 키워내면 만약에 고등어를 제주도에서 위판한다고 하면 하늘이 제주도에 준 자원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위판해서 유통시킨다고 하면 제빙산업, 저빙산업, 유류산업, 그 다음 위판산업, 그 다음 가공산업, 유통산업, 그 선망선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그 선구산업, 자가치 시장 같은 대형 식당촌, 이게 그 파급 효과가 엄청 날 텐데 말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주산 멸우치 먹어봤습니까? 제주산 멸우치. 제주가 전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제주에 멸치 많이 납니다. 액젓용 멸치도 많이 나고 멸치용 멸치도 많이 나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주산 멸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멸치도 이 배가 터지기 전에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도가 유지되고 맛이 나는데 그러려면 잡는 배, 가공하는 배 같이 가서 잡자마자 가공선으로 쏘아주면서 삶아야 되는데 그 어퍼가가 제주도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그렇고요. 좀 불편한 지질입니다. 도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력의 모자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실제로 지금까지의 그 경제개발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가급적 선순환 동반성장의 모델, 그렇게 해서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제주의 도민들이 수입구조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흐름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토목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박사 과정이 있으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어떤 제주도에 대한 성장 방향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희 관점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원포와 제주도 간의 어떤 동반 성장에 대해서는 꼭 저는 해저선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해저선의 부산 단계에서의 관점은 투자도를 거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도. 근데 투자도는 인구가 1,700명밖에 안 됩니다. 투자도를 살고 있는 인구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쪽으로 부산 단계를 이렇게 정해서 한 100km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근데 사실은 해저터널은 국내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한국 해저터널 구간은 2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가장 가능한 해저터널은 전남과 제주도 해저터널이 가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데 투자를 거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건설 자원을 좀 고려해 주시면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지금 독일도에서 제주까지 거리는 60km입니다. 독일도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단축된 거리고
투자도와 고객도와 제주 사이의 수심은 최대 수심은 135m입니다. 근데 지금 셀칸터널 최대 수심은 140m입니다. 근데 최대 수심에서 셀칸터널은 100m 넘게 가요. 터널이. 그러니까 240m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54km를 그렇게 셀칸터널을 건설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와 고객도와 제주 사이의 그런 건설 환경은 그 홋카이도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수심도 더 낮고 또 거리도 60km밖에 안 되니까 투자를 끝이지 않으면. 근데 지금 문제는 투자를 끝이는 방향으로 지금 부상 단계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고객도와 제주도를 바로 직선 연결하면 60km밖에 안 됩니다.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실 해변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자도를 경유하는 것을 고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육지부와의 동반 성장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주도민들의 상당수는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의 출발지로서의 제주를 염두에 두고 있고, 물류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 이것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그런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해저 터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또 얼마 전에 제1학교를 퇴직하신 그 그런 연구하고 있고,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같이 한번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는 10대 자연관광 캠페인을 할 때 캠페인 도와서 일을 했던 한강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들과 관련해서 한국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JDC는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들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주도 자체를 어떻게 개발할까, 또 제주도에서 풀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들어가면 관문이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유럽에는 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 아시아 기업들한테는 유럽으로 또는 나가기 위한 어떤 관문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관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지원이나 금융들이 모여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간 성이지만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할 때 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제주도 자체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주도 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제주도를 활용해서 한반도로 들어가거나 또는 제주도를 활용해서 그런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외국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거점 도시로서의 그 생각은 많이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고 하는 제주도를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화 하는 것이 목적인지, 또 그런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주도 자체에 집중해서 상생하는 그런 게 1차 목표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제도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비자는 있었고요. 이외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제도적 받침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라는 지방정부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의지도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도 면세화에 관한 부분 아직도 인색해서 처음에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인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금융허브로서 그러니까 투자와 금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제주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지 못한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홍콩과 싱가포르의 모델,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관문으로서 2시간 이내에 1,000만 이상의 도시가 몇십 개가 있고 이런 지리적 장점들을 인정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산업적 배경을 굳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주의 국제적 경쟁력을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답은 현재로서는 제주의 가치, 그러니까 생태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익숙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는 이제 3만 명이 희생당한 4.3 국가폭력의 희생의터입니다. 제국주의 전략의 희생의터인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이제 보상 문제까지 그 극복의 모범성을 동아시아 이론에서 국가폭력의 희생의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4.3만큼 잘 모범적으로 이 과거사를 극복해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3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서 왜 제주라는 섬이 평화의 섬으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나가고 그러면서 제주도를 홍가포로 모델이 아닌 동양의 제네바 모델로서 키워나가겠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변화되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산업 문명이 아닌 생태 문명의 이제 모범 도시로서 제주도를 키워나가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 그들이 이제 힘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2첨단단지를 아까 제1첨단단지 196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3조 9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산업용지가 전부 분양돼서 2첨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2첨단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그 외국의 IT, BT 쪽 투자 이슈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 선생님 좀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